안녕하십니까, 무털란TV입니다. 문재인의 선거 공작 개입 정황이 갈수록 늘어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절친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최고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자신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접고 고배 총영사 자리나 공사 사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행위는 후보 매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무수석은 인사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리입니다. 인사의 실질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이 같은 행위는 대통령 문재인의 뜻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임동호의 경쟁자가 문재인의 절친 송철호란 점에서 더욱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자 임동호가 경선 포기를 전제로 자리를 제안받은 것은 아니라고 뒷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여러 언론과 인터뷰한 뒤에 나온 내용이고 무엇보다 자리 제안이 오간 것 그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임동호의 해명의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임동호가 말을 바꾼 데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자신이 제안했다고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돼 사태가 커지면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매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흔드는 행위로 선거법에서도 아주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57조 5항은 후보 매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문재인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역할한 임종석, 한병도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여러 정황상 문재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을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송철호의 경쟁자 김기현의 공약인 산재모 병원이 지방선거 전 좌초되고 송철호의 공약인 공공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 부분 역시 문재인의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많은 국고가 투입되는 지역의 공약 사업에 대한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선 오비 일학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약이 송철호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재인의 혐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을 지원하거나 방해한 의혹을 사고 있는 문재인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자신의 과거 발언에서도 찾아집니다. 문재인은 2016년 말 안종범 수첩이 공개되자 검찰을 향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수사를 거부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의 지위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더 강도 높은 그런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문재인은 송병기 업무수첩에서 자신이 송철호 선거 공작에 연루된 짙은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기자들이 소설을 쓴다며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 공작 의혹 사건은 다른 누구보다 문재인 본인과 직접 연관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국민 앞에 나서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도 청와대 관계자들도 심지어 일부 친여 성향 방송과 매체들도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비협조하고 있으니 그가 과거 했던 발언 그대로 형사소송법상 그의 지위를 피의자로 전환한 등 보다 강력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송철호 당선을 위해 당이 움직였고 청와대가 움직였고 정부가 움직였고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당 대표도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니고 한 사람 대통령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매우 뚜렷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기현 수사 상황 관련해 알려진 것만 청와대에 9차례나 보고했습니다. 청와대가 소관 사안이 아니어서
경찰의 단순 이첩한 사안에 대해 도대체 청와대 내에 누가 이토록 관심이 있어서 경찰이 집요하게 수사 상황을 보고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면목 없다, 부담이 있다면서 절친의 당선을 간절히 바랬던 한 사람 문재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닌 대통령 절친의 경쟁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9차례나 보고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나라라면 대통령은 벌써 탄핵감입니다. 이런 엄청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관련 당사자들이 버젓이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당선된 후에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당선 소감도 문재인 피의자 전환 필요성의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셔서 저는 대통령님이 참 다 이게 이루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님이 참 다 이게 이루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참 기뻐하시고. 대통령이 다 이루어준 것이고 자신은 별로 자랑스러울 게 없다는 송철호의 발언은 결코 입에 발린 말로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을 보면 송철호의 이 발언은 진심으로 문재인에게 고마워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거 공약에 청와대 참모를 동원해 힘을 실어줬고 당내 경쟁자를 사전에 정리해줬고 당 밖의 경쟁자에 대해선 하명 수사로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송철호로선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맙다 보니까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방송에서 해버린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혐의가 충분히 쌓인 대통령 문재인을 조사할 것이냐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직 대통령이라도 혐의가 위중하니까 피의자로 전환해 엄히 조사하는 선례를 남겨주길 바랍니다. 만일 문정권이 자기들 코앞까지 닥친 검찰 수사를 무리수를 써서 방해하려 할 경우 임기 후반으로 향하고 있는 정권의 특성상 더 큰 사건이 터질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정권의 그런 시도는 재발등 찍는 어리석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세기 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귀중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윤석열 검찰이 지켜주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